일리노이에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리노이 가정에는 평균 300에서 600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연방 고속도로 안전교통국이 결함이 발견된 다카타 에어백 장착 닛산 차량의 즉각적인 운행 중단 및 리콜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료센터가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 직원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수십 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던 일명 악취 강간범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새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24 룰라팔루자 애프터쇼 공식 라인업이 발표됐는데요. 콘서트 티켓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일대학교 신임 총장에 모리 매그니스 스토니브룩대 총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가 취임하면 예일대 최초의 상임 여성 총장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공화당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에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리노이 가정에는 평균 300에서 600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이번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새 예산안에는 주내 가정에 아동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 법안은 주내 가족을 위한 새로운 아동 세금 공제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승인된 예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는 저격 저소득 가정의 아동 세액 공제를 위한 5천만 달러의 투자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위한 재원은 스포츠 베팅 세금과 비디오 갬블링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마련됩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의 수석 예산 협상가인 제안 고든부스 주의원은 이 계획은 우리 학교에 수백만 달러를 더 투자하고 방과 후 및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아동 세금 공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7만 5천 달러 이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각 가정에 평균 300에서 6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료센터가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 직원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센터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이메일 보안 사고를 겪었다며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센터에 따르면 1월 4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소수의 직원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대학은 1월 6일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이메일을 보호하고 액세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사이버 보안 그룹의 도움을 받아 보안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힙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료센터는 3월 28일 피해를 입은 이메일 계정 중 적어도 하나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계정에서 얻은 정보에는 이름과 성, 생년월일, 소셜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와 핀 코드를 포함한 금융정보, 환자 아이디 번호, 병원 계좌 기록 번호, 건강보험 정보,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건강정보, 처방정보 등 환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대학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은 직원과 환자에게 계좌 명세서와 신용보고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링해 청구된 서비스가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던 일명 악취 강간범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에이시안 남성 55세 투앤캣 리 씨가 17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에서 체포됐는데요.
앞서 이 씨는 지난 2005년 2월 2일 보스턴 교회 퀸시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동료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칼로 찌른 뒤 잔인하게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지만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 사라진 건데요. 경찰은 사라진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수년 동안 수사했으며 당시 이 씨가 극심한 구취를 풍겨 이른바 악취 강간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긴 수사 끝에 이 씨는 꽃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10년 이상 살고 있었던 디아블로의 고급 주택가에서 발견됐고 경찰에 검문 당시 가짜 이름을 제시했지만 결국 DNA 검사 결과 이 씨의 신원이 드러나 체포된 겁니다. 한편 이 씨의 사건은 TV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했으며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와 주변 지인들은 이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2025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청정 전기 생산과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는데요. 재무부는 새로운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무부는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청정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 수력, 핵 분열과 융합, 지열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제니디 앨런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액 공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 롤라팔로자 애프터쇼 공식 라인업이 발표됐습니다. 콘서트의 티켓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롤라팔로자의 헤드라인에는 SZA, Tyler the Creator, Blink-182, The Killers, Future X, Metro, 부민, 후즐, Stray Kids, 멜라니 및 스크릴렉스가 참여하며 축제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랜파크에서 열립니다. 총 나흘간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에서는 8개 무대를 통해 전 세계 170개 이상의 다양한 밴드와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선보여집니다. 롤라팔로자는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약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락 페스티벌로 주요 무대는 그랜드파크에서 꾸며지고 있죠. 한편 이 페스티벌 주최 측은 시카고와 향후 10년 계약을 추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롤라팔로자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시카고 그랜드파크에서 유치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티켓 문의는 lollapalooza.com을 방문하면 됩니다. 남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바꿀 때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많아 무선전화 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휴대폰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옮겨받아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사기를 치는 행각입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내면 그것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이 가능해지는데요. 최종 목표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훔쳐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좌 주인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직접 훔칠 수 없기 때문에 새 휴대폰에 그 계좌 주인의 휴대폰 번호를 옮기는 겁니다. 무선전화회사의 본인인 것처럼 위장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새 휴대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새 휴대폰으로 계좌주인 전화번호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범죄로 연방수사국 FBI는 2021년 기준으로 약 6,8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무선전화 회사들의 안일한 보안의식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무선전화 회사들은 사람들이 쉽게 새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게 만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편리해졌지만 고객을 가장한 사기범들의 범죄에는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정을 변경하거나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에 반드시 개인 식별번호, 핀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범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핀을 우회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무선전화 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은행들도 계좌 주인이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업계는 텍스트 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탄스탈 대표는 텍스트 코드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인식이나 인증 앱까지 활용해야 믿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어쨌든 온라인이 대세가 되고 또 휴대폰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보안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일대학교 신임 총장에 모리 맥기니스 스토니브룩대 총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가 취임하면 예일대 최초의 상임 여성 총장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예일대는 오는 6월에 퇴임하는 현 피터 살러비 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으로 맥기니스 총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맥기니스 총장은 버지니아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뒤 다시 버지니아대로 돌아가 교수와 부학장 등을 역임했고 텍사스대에서 교무처장과 부총장을 지냈는데요. 전공 분야는 미술사로 노예제를 둘러싼 정치와 예술 간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는데 연구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앞서 지난 1977년 여성 역사학자 해나 홀본 그레이가 예일대의 임시총장으로 선임된 적은 있지만 상임 총장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맥기니스 총장은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직위에 가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자신이 롤모델로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은 굳건하다며 예일대에서도 이를 위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그린도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월그린은 어제 유명 브랜드와 매장 브랜드를 포함한 1,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온라인과 매장에서 즉시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몇 주 동안 타겟과 월마트, 아마존 등 경쟁업체들이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수천 가지의 생활용품의 가격을 인하했죠. 월그린은 80개들이 원어데이 구미 비타민 병 가격은 $13 49센트에서 $11 99센트로 월그린이 소유한 나이스 브랜드의 샤워크림과 양파 감자칩 한 봉지의 가격이 $2 79센트에서 $1 99센트로 내렸습니다. 또 어린이용 16인치 슈퀴시멜로 봉제 인형 가격은 $24 99센트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월그린의 소매 부문 사장 겸 최고 고객 책임자인 트레이시 브라운은 월그린은 고객이 재정적 압박으로 일상 필수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2023년 10월부터 1,000개가 넘는 품목 가격을 추가로 인하해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에 발표된 수익보고서에 따르면 월그린의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미국의 어려운 소매 환경으로 인해 연간 수익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주가는 40% 하락했습니다. 샤스포터가 시카고 생존을 공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ABC 시카고 등에 따르면 샤스포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DNC를 앞두고 행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에 자사의 총격 감지 기술 샤스포터를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 지역은 샤스포터 기술 처음 사용 당시 총격 문제가 없어 샤스포터 사용 금지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기술이 시카고 전당대회 기간 보안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샤스포터 게리 버니아드 부사장은 우리는 시카고 경찰국, 비밀경호국, 응급구조대원들이 총격 사건의 정확한 발원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샤스포터 로비스트인 에디 존슨 전 시카고 경찰청장은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에서 많은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샤스포터가 경찰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샤스포터 운용사는 시 공공안전국에 여러 차례 이 제안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실은 어제 내놓은 성명에서 존슨 시장은 현재 샤스포터 대신 다른 전략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시장실은 시카고에서 샤스포터 존재나 입지를 확장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자담배용으로 널리 쓰이는 6메틸 니코틴을 비롯한 니코틴 대체 물질이 오히려 천연 니코틴보다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중독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식품의약국 문의 결과 이러한 우려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FDA는 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부 새로 나온 자료들은 이런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 니코틴보다 강력해 청소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의력과 학습, 기억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자료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6메틸 니코틴을 비롯한 니코틴 대체 물질 상당수는 담뱃잎에서 추출되는 천연 니코틴과 달리 합성 물질이어서 미국 내 담배 전자담배 관련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면서도 6메틸 니코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강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워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 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또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는데요. 워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왔죠. 워커 의원은 또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매체 더힐과 선거 분석업체 디시즌 데스크 HQ는 자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58%라고 밝혔는데요. 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서 뺏어올 확률은 79%이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64%로 나타났습니다. 더힐은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6곳 가운데 미시간을 제외하고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등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상원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크게 앞서는 몬태나와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상원을 내줄 게 거의 확실하다고 관측합니다. 디시즌 데스크 HQ의 데이터 과학 담당인 스콧 트런터는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일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낮은 편인데요. 최고 68도가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 다소 오릅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입니다. 밤 최저 49도. 모레 토요일에 약간의 비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이 시각 기온은 58도, 습도는 76%, 바람은 북동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